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관광객은 증가하겠지만 쇼핑, 의료 분야에서 역외 유출이 우려된다. 지난 4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할 당시 나왔던 말들이죠. 어느덧 개통 100일을 맞았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취재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관광객 증가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전라선 KTX를 이용해 전남 동부 지역을 찾은 사람은 모두 40여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주춤했던 지난달을 제외하면 증가폭은 70%를 뛰어넘습니다. 당초 25%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KTX 2회 증편 등 열차 개편을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50% 정도가 증가한 걸로. 반면 고속버스, 여객기와 같은 대체 운송수단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승객은 고속철도 개통 전보다 10% 정도 줄었고 여수공항의 일부 항공기도 KTX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내렸지만 이용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여파로 대한항공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공항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해 방문과 더불어서 국회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역 상권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유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지역 의료계의 시각입니다. 강주권은 좀 더 가까워졌는데 이쪽 순천권이나 전남권에서는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아주 큰 암이라든가 그런 병 아니면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속도혁명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분야별 명암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지만 아직 개통 초반인 만큼 구체적인 파장은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대한항공의 항공기 감축운항 계획에 대해 보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항공기 감축운항 계획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과 면담을 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책 없는 감축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운항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감축하는 두 편 가운데 한 편은 여수 제주 항로를 매일 운항하도록 하고 다른 한 편은 저녁 7시 때 여수 김포를 운항하는 대체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과 순천의 중소상인들이 법원에 제기한 LF 아울렛 공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LF 아울렛 입점 반대 대책위가 지난달 16일 광양시의 LF 아울렛 건축 허가에 반발해 사업주의 공사 중단을 요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중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감사원도 LF 아울렛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제기한 LF 아울렛 입점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외 대상에 포함돼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 LF 아울렛은 광양읍 덕내리 7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사업비 1,000억여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MBC 토론 시사데스크에서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초청해 민선 6기 지난 1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도정 3년의 방향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주요 토론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민선 6기 도정 1년 동안 새로운 도정의 목표와 방침에 대해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선 6기의 핵심 공약이었던 100원 택시 사업은 현재 11개 시군으로 확대돼 하루 평균 750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평균 주 1.6회 당분권을 방문해 국민들과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수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 광양에도 소재 부품 산업 중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을 위한 준비도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의 포스코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준비를 저희가 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의 복합 리조트 조성사업 대상지로 여수 경도 리조트가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초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토론 자리에서 민선 6기 남은 임기 성공적인 도정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성결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동북권과 서북권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조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 지사님 1인에게 다 집중되고 있는 거죠. 민선 6기 1년을 돌아보면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실속을 챙기고 결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도립미술관 입지를 광양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도립미술관 후보지를 박람회장 내 옛 지자체관으로 정한 뒤 미술관 유치에 전력을 다했는데도 광양시로 미술관 입지가 선정된 것은 전라남도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여수가 전남 제1의 도시인데도 산하기관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선정 결과는 여수시에 대한 홀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확한 선정 기준과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선수들이 무단 이탈한 이후 조직위원회가 선수 관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탈한 선수들의 행방을 찾고 있는 한편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대회 육상 경기가 열린 둘째 날 참가 신청을 한 선수 가운데 부룬디 여자 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수촌 입촌을 하자마자 무단 이탈한 이후 예정된 경기마저 불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룬디 선수단은 단장 1명만 선수촌에 남아있을 뿐 선수 2명은 연락이 끊긴 채 연이어 경기장에도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사라진 선수들이 택시를 타고 선수촌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비자 만료일인 오는 27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자 신분인데다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섣부른 조치나 대응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이 광주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무슨 버스를 타는 모습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디 이동했던 모습이 안 잡히고 있는 거야. 유대회 조직위는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당시에도 8명의 외국인이 돌연 잠적을 했었다며 선수단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선수단의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신안 섬마을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예술활동기회가 확대되는 건 반길 일이지만 학생 수가 적은 섬적에서는 속사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민간단체가 신안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신안군 드림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재능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1,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신안군에는 이미 청소년을 단원으로 한 천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2011년부터 활동 중인 상태. 신안군 전체 초중고교생이 2,400여 명에 불과하고 오케스트라 단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제한돼 있어 오케스트라 2곳 모두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소 50명 이상의 대규모로 운영이 돼야 제대로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신규 단원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천사 오케스트라는 단원 50여 명의 절반가량이 팔금과 안좌, 자은, 암태 등 중부권 섬 학생. 그런데 새로 창단된 드림 오케스트라가 중부권 섬을 거점으로 삼으면서 단원 이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학생 3명은 이미 오케스트라를 옮겼습니다. 교육청의 지원금, 후원자들의 기부금, 음악인의 재능기부로 어렵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마다할 리 없지만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신안군이 벌써 5년째 운영 중인 천사 오케스트라의 활동 지역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특정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중부권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 나온지 그걸 몰라. 여기는 육지로 나와서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이 재능 이번에 공모한 건 들어가서 그 얘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얘들이 훨씬 그걸 원하고 있었다는 걸. 신안군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 속에 연고 없이 5년 동안 재능 기부를 해왔던 천사 오케스트라 일부 강사진들은 허탈함과 서운함을 표출하며 이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광양항 3항로에 대한 준설 공사가 진행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을 이용하는 대형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선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광양항 3항로 준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내 대형 선박이 이용하는 3항로의 계획 수심은 평균 22m지만 토사 매몰로 현재 최저 수심이 18.5m에 불과하고 일부 굴곡부 폭이 380m에 불과해 25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가세를 보였던 여수 지역 인구가 다시 줄고 있어 29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시 인구는 29만 6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0명이 줄었습니다. 여수 지역 인구는 올해 1월 29만 2,121명으로 전달보다 1,200여 명이 늘었지만 2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매달 300~4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지방에 내려진 모습인데요.